안녕하세요. 대출 읽어주는 남자 대익남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대출 상환 어떤 방식이 가장 유리한지 질문을 많이 주셔서 대출 상환 방식에 대해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대출을 받으러 가면요, 대출 상환 방식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대출 상환 방식에 따라서 매달 갚아야 하는 상환금이 달라지고 전체 이자도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 상환 방식은 이자, 개인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서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선택을 해야 유리한데요. 어떤 대출 상환 방식이 가장 유리하다, 가장 좋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오늘 영상 보시고 장단점 비교해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대출 상환 방식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상환 방법과 이자 부담, 그리고 장단점까지 꼼꼼하게 정리했으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대출 상환 방식 개요 살펴볼게요. 대출 상환 방식은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만기 일시 상환,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인데요. 이렇게 말도 길고 하다 보니까 어렵게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용어만 알면 어렵지 않거든요. 간단히 용어 먼저 살펴보고 구체적인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만기는 어떤 뜻이죠? 다들 아실 텐데 원금을 상환하는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만기 일시 상환은 원금을 상환하는 시점의 일시로, 즉 한 번에 상환하는 방식이란 뜻이겠죠. 두 번째로 원금 균등 분할 방식에서 포인트는 원금이에요. 원금이 뭐죠? 원금은 빌린 돈이 원금이죠. 그러면 원금 균등 분할 방식은 원금을 균등하게 나누어서 갚는다는 뜻이겠죠. 마지막으로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인데요. 원리금이 뭘까요? 원리금은 빌린 돈과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빌린 돈에다가 이자를 더한 금액을 동일하게 나누어서 갚는 방식이겠죠. 이 노란색 용어들만 이해하면 쉬우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구체적으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만기 일시 상환부터 보겠습니다. 용어를 보세요. 만기와 일시와 상환이 더해졌죠. 말 그대로 원금을 상환하기로 한 마지막 시점에 한 번에 상환하는 방식이에요. 마지막에 원금을 한 번에 상환하기로 했는데 그렇다고 이자를 안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만 매달 지불을 하게 됩니다. 그래프 한번 볼까요? 남색이 이자, 노란색이 원금이에요. 그래프 보면 매달 이자만 조금씩 내요. 그러다가 마지막 만기에 원금을 와장창 내는 방식이에요. 처음부터 원금을 안 갚고 이자만 내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네, 대출 초기에 부담이 적습니다. 돈 없어서 대출을 받을 때 수입이 적거나 일정하지 않을 때 유리한 거죠. 대신 만기 일시 상환은 마지막에 원금 모두 갚아야 되니까 원금 부담이 크겠죠. 또 원금을 만기까지 하나도 안 갚고 끌고 가기 때문에 전체 이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00만 원을 연 12%의 고정금리 이자로 6개월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빌렸다고 가정합시다. 표를 보세요. 원금 언제 갚아요? 마지막까지 1원 한 푼도 안 갚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100만 원 원금 모두 갚아야 돼요. 이자는요? 이자는 고정금리고 이자는 한 푼도 안 갚으니까 원금을 매달 1만 원씩 꾸준히 내겠죠. 6개월 동안 계속 이자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매달 실제로 갚는 상환금은 어떻게 될까요? 표 마지막에 보세요. 회색으로 표시해 뒀는데 1에서 5개월 때까지는 이자만 만 원씩 내다가 마지막 만기에 원금 100만 원에 이자 1만 원 더해서 101만 원 내야 됩니다. 즉 마지막 만기에 원금 다 몰아서 갚아야 되니까 만기에 부담이 큰데 대신 매달 상환하는 금액은 이자만 갚으면 되니까 적다는 장점이 있어요. 전체 갚을 이자는 총 6만 원인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원금, 빌린 돈을 똑같이 매달 같은 금액으로 나눠서 갚는 방식이에요. 원금을 매달 동일하게 갚는 방식인데요. 원금을 매달 갚으니까 원금이 줄어들죠. 그러면 이자도 같이 줄어들게 되는 방식이에요. 그래프 한번 보세요. 노란색 원금은 매달 동일하게 갚는데 이자는 줄어들죠. 특징이 또 하나 있어요. 뭘까요? 매달 갚는 금액이 줄어들잖아요. 빨간색 선을 보세요. 처음에 가장 많이 대출금 갚고 그 다음부터는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원금 균등 방식은 원금을 빨리 갚아 나가기 때문에 전체 이자가 가장 적은 방식이고 시간에 따라서 대출 부담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도 있죠. 대출 초기부터 갚아야 되는 돈이 많으니까 부담스럽죠. 여유자금이 없을 때, 수입이 적을 때에는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시 보겠습니다. 아까랑 조건은 똑같아요.
100만원 12% 고정금리로 6개월 동안 빌리고 원금 균등 분할 상환으로 갚겠습니다.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은 원금을 매달 똑같은 금액을 갚아요. 보시면 매달 16만 6,667원씩 원금을 똑같이 갚아요. 원금이 갚아지니까 이자는 조금씩 줄어들어요. 그러면 매달 갚아야 되는 상환금은 어떻게 되죠? 원금은 똑같이 갚는데 이자는 줄어드니까 상환금도 줄어들죠. 표에서 보는 것처럼 1회차에 가장 많이 돈을 갚고 마지막 회차에 가장 적은 돈을 갚게 됩니다. 전체 이자는 35,000원이네요. 아까 만기 일시 상환은 6만원이었었거든요. 전체 이자 차이가 많이 나죠. 원금 균등 분할 방식이 가장 적은 이자를 내는 방법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입니다. 원리금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원리금은 원금과 이자를 더한 거예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원금과 이자를 똑같이 나누어 갚는 방법입니다. 즉 원금과 이자를 동일하게 갚아나가는 것인데요.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원금, 이자 똑같이 매달 갚고요. 빨간 화살표 보시는 것처럼 매달 갚는 금액 변동 없이 동일한 금액을 상환하게 됩니다.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의 장점은 효율적으로 자금 운용이 가능하고 고정 지출도 관리하기가 편해요. 왜 그럴까요? 매달 동일한 금액을 갚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점도 있어요. 대출 원금이 줄어드는 속도가 생각보다 느린데요. 그래서 원금 균등 방식보다는 이자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건은 100만원 빌리고 연 12% 고정금리 6개월 상환으로 갚고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으로 갚아볼게요. 이 방식은 원금과 이자를 똑같이 갚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상환금 먼저 보세요. 실제 매달 갚는 돈이 어떻습니까? 네, 17만 2,548원 똑같습니다. 매달 똑같은 돈을 꾸준히 갚는 방식이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이자는 35,291원 나왔네요. 그래서 가장 이자 적은 방식이 뭔데? 하고 물으실 것 같습니다. 아까 정리한 것 토대로 이자 비교해 볼게요. 만기 일시 상환이 6만원,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 35,000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 3,521원 전체 이자를 냈어요. 그러면 이자를 적게 내는 순서로 살펴보면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만기 일시 상환 방식 순서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환 방식 장단점 비교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를 가장 적게 내는 방식이 제일 좋은 방식 아니야 하실 텐데요. 네, 맞습니다. 여건만 되면 이자를 가장 적게 내는 게 좋겠죠. 그런데 대출받는 상황이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장단점을 비교해서 자신에게 적합한 대출 상환 방식을 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기 일시 상환은 이자를 가장 많이 내야 돼요. 그런데 초기에 대출금 상환을 안 해도 되니까 처음에 나는 대출 받아서 갚을 돈이 없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요. 또 현금의 미래 가치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지금 10억이 10년 후 10억과 가치가 다르겠죠. 바로 이런 점도 고려해서 나는 미래에 더 잘 살 거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만기 일시 상환 방식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이자를 많이 내야 된다는 것. 두 번째, 원금 균등 분할 방식은 이자를 가장 적게 내죠. 나는 이자 적게 내는 게 최고다 하시는 분들은 원금 균등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초기부터 대출금 상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여유 자금이 있거나 꾸준한 수익이 있는 분들이 좋겠습니다. 마지막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은 가장 보편적인 방식이에요. 위의 두 방식의 장단점이 혼합되어 있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매달 동일한 월급을 받고 있어서 동일하게 대출금 갚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어떤 방식이 제일 좋은 방식인지는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상황에 맞게 가장 좋은 방식 선택하는 것이 좋겠고요. 한번 선택한 대출 상환 방식은 향후에 바꾸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조건과 상황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